네, 8만 전자도 그리운 요즘입니다. 7만 전자도 위태로운 이 시장에서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를 연초부터 좀 강하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자, 어떻게 반도체 업황 진단을 해볼까요? 반도체가 가야 전체 지수도 갈 텐데요. 그 고민들 오늘 풀어가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수구 센터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저희 하루 함께하고 반도체 뷰를 너무 시청자분께서 듣고 하셔서 저희가 요청을 꾸준히 드렸는데 결국 흉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반도체 연초에 나온 리포트들을 저희가 대부분 보긴 했는데 지금 3월입니다. 업황 변화 있는지 지금 상황 어떤지부터 진단해 주실까요? 사실 업황 자체는 네. 작년에 또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뭐 추라도 워낙에 이렇게 연초라서 강하게 보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주문이 그렇게 줄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격도 업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환율도 좀 올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뭐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닌데 이제 안타깝게도 주가가 뭐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올해 지금 연초 들어서 주가가 오른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좀 굉장히 부진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뚫어내려면 어떠한 힘이 필요할지 이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도체를 둘러싼 이 거시경제, 이 매크로적인 측면도 주목을 저희가 해봐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금리 인상기에 괜찮을까요? 경기 성장 속도 대비했을 때 반도체 올해 좀 아웃퍼폼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이제 그게 걱정인데요. 네. 사실 뭐 지금 데이터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의 가계 소비 지출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 이제 주택 하우징 관련된 비용이 전체 한 35%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사실은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랑 원료비, 뭐 연료비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전체 16% 정도 되는데 요게 자료가 이제 2020년 자료란 말이에요. 네. 근데 2020년도에는 유가가 평균 얼마였냐? 들으시면 거의 충격을 받으실 텐데 39달러였어요. 39달러. 아, 그 코로나 초반이었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 39달러. 때 저점가 지금 보면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뭐 그런 가격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뭐 한 3배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 네.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하반기에 가계 소비가 과연 늘어날 수 있겠느냐. 뭐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네. 유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담이 결국에는 그동안에 좋았던, 코로나로 좋았던 IT 내구재 소비에 좀 타격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들은 나쁘지 않지만, 이거 하반기에 크게 회복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우려가 좀 많이 지금 주가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이클 상으로 보면요. 센터장님께서 쓴 보고서에서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낫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반기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표해 주시면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바뀐 게 이제 뭐냐면은 네. 결국은 전쟁이라는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2022년도 전망을 할 때는 하반기 가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믿었던 이제 제롬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니까 이제 금리를 강하게 올리는 이런 스탠스가 바뀌고 있고 근데 네. 거기에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부채질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그 우려가 이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장의 컨센서스는 하반기에 아직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업체들 만나보고 얘기를 해도 네. 상반기는 이제 전쟁 때문에 어찌됐든 이 동유럽하고 러시아 이쪽이 아주 큰 비중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거기가 데미지를 받았는데 하반기 되면은 이제 그런 게 조금 풀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아직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 특히 애널리스트들 말고 네. 펀드 매니저들은 사실은 이제 하반기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한국이라는 우리 국가가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유가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이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한국 비중을 늘리기가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유가 측면에서 국내 경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점도 그 수급 쪽에서 확 위축이 되고 전환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뭐 삼성전자 계속 팔고 있고 네. 뭐 이런데 결국은 한국을 파는 거죠. 예, 그걸 한국을 좀 파는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변수는 이제 저희가 매크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해야죠. 지금 이제 경기 선행지수에 한 5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하는 이제 경기 확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이게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지금 뭐 바텀업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좋은데, 이거 계속해서 하반기에 이거 경기가 못 살아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제롬 파월 의장도 지금 얘기를 한 게, 금리 좀 올려도 미국 경제는 뭐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렇죠. 이제 그런 우려가 계속 지금 주가에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하반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림반도 사태 이후에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어서 한 3개월 정도는 반도체에 직접 들어가는 원자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고를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하반기까지 넘어가면 이에 대한 리스크까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시점은 아닌지 좀 고민이 됩니다. 이제 뭐 당연히 좀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2014년도 15년도에 크림반도 사태 때 그때 국내 업체들이 그 교훈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급하게 이제 국내 소재 업체들한테 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삼성이 되겠죠. 이제 삼성이 급하게 그 추가적인 그 물량 확보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그때 그 이후에 그 조달처를 네온가스라고 하는 이제 그 조달처를 중국으로 많이 이전을 해놔서 뭐 당장은 저희는 사실은 괜찮은 편이에요. 한국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우크라이나에서 네온가스를 많이 사다 쓰는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ASML입니다. 그럼 그쪽에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그런데 없나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ASML이 이 장비가 들어가야 이제 반도체 뭐 투자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좀 줄줄이 어떤 영향이 올지 사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저희도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런 걱정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려를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리스크 요소들을 저희가 하나씩 점검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갈 수 있는 그 동력에 대한 체크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자, 반도체 시장이 최근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메모리는 뭐 이 정도면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관건은 파운드리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일단 이렇게는 봐도 되겠습니까, 센터장님?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삼성전자의 성과가 나오면 국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분위기 전환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봐도는 될까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 2020년 11월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주가가 이제 55,000원에서 95,000원까지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2달 사이에. 그때도 이제 주가 성장의 그 드라이버는 결국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지금 성과가 기대보다 상당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 정도였나요? 2030년까지 파운드리 1위 가겠다라는 게 그 시점이었고 9년밖에 지금 남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밟아오고 있는 뭐 투자 규모라든가 이 스텝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는 평가를 해줄 만한 상황일까요? 투자는 뭐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메모리랑 이 비메모리 비교하기가 좀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에 최근 10년 동안 투자한 게 한 150조 정도 투자를 했고요. 150조 투자해서 10년 동안의 매출액이 메모리가 얼마냐면 450조가 났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80조를 냈습니다. 그죠? 150조 투자해서 10년 동안 180조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할만한 거죠. 근데 비메모리 투자는 삼성이 많이 했거든요. 65조 투자해서 10년 동안 65조 투자했는데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8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아직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할 수가 너무 없는. 안 나온 상황이고 작년도에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의 전 세계 파운드리 업체들 실적을 쭉 종합을 해보면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이 20%가 좀 넘습니다. 네. 23% 정도 됩니다. TSMC 같은 경우는 한 41% 정도 되는데 네. 삼성전자는 한 자릿수 중반이란 말이에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서 이제 마켓쉐어가 좀 나오긴 했는데 TSMC가 월등한 1위고 그리고 그 뒤를 삼성전자가 추격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인텔이 너무나 강력한 투자로 3위 자리에서 뭔가 변화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주가도 살리고 회사도 좀 살아날 수 있는 키일까요? 근데 뭐 투자는 사실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인텔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투자 얘기를 많이 했죠. 기존에 애리조나 팹에 투자도 200억 달러 한다고 했다가 또 지난달에는 그 오하이오에 또 한 200억 달러 투자를 하고 향후 10년 동안 무려 한 1000억 달러까지 투자를 네. 하겠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유럽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 800억 달러에 총 800억 달러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직은 인텔은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그 타워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해서 약간 이제 그 포지션이 생긴 거 이외에는 별로 없고 인텔이 과연 그렇게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과연 잘해낼 거냐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약간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이 옛날의 인텔이 아니거든요. 이제 흔히 말해서 인텔의 핵심 코어 인력들이 많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유출이 많이 인력이 된 상태군요. 네, 그래서 그 유출된 인력들이 이제 어디를 갔냐면 네. 엔비디아를 가고 AMD를 가고 TSMC를 갔습니다. 그럼 뭐 사실은 다 비메모리 쪽에서 다 한 축은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전자는 뭐 인텔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네. 삼성전자 내부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도 이제 뉴스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삼성전자가 4나노 네. 지금 수율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이게 안 좋으면서 수율이라는 게 이제 100개를 생산했을 때 얼마를 쓸 수 있는지에 네. 대한 비율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결국은 수익성과 직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파운드리 영업이익률이 네. 낮은 이유가 수율이 낮아서 그래요. TSMC 한 절반 정도 되는 건가요? 뭐 수율은 이제 뭐 언론에 얼핏 나오긴 했는데 네. 뭐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지금 많이 네. 낮아서 지금 고객들도 좀 불만이 있고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고객이라 하면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그 모바일 사업부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센터장님 이게 최근에 있었던 GOS 논란과도 좀 맞물리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명확하게 지금 저희가 알기는 어렵지만 네. 뭐 어느 정도는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 퀄컴 같은 경우도 그 삼성이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TSMC로 네. 이 얼로케이션을 좀 더 많이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꿈꿨던 10만 전자 언제 가는 겁니까? 갈 수 있는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예. 뭐 이제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겠죠. 네네. 첫째는 이제 매크로가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그게 좀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빨리 전쟁이 끝나야죠. 전쟁이 네. 좀 마무리가 되고 조금 안정이 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자체의 지금 파운드리, 요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네.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실 이제 수급과 관련해서 뭐 어제 오늘도 계속 뉴스가 나고 있지만 우리 이건희 회장님 별세하시고 나서 네. 이제 상속세 이슈가 그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4월 25일까지인가요? 이제 홍라희 여사가 또 지분을 좀 팔아야 될 게 있어요. 네. 삼성전자.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팔 물량이 있는데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물량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지나가면 저희는 이제 2분기 때는 어찌됐든 지금 뭐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했지만 네. 주가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많이 억눌려 있는 상황이고 2분기 때는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낸드 가격이 어차피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경기를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외국인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할 때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이 콜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많이 보는데요. 중국이 최근 들어서 조금 완화적인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2분기 때 이제 중국의 GDP 성장률도 좀 좋아질 것 같고 한국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뭐 지금 거의 바닥권으로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는 좀 단기적으로 일단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합니다. 바닥권이고 올라갈 룸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낸드 쪽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2분기 이후는 기대 가져봐도 될까요? 뭐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네. 하이닉스도 사실 뭐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네. 있는데 역시 매크로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다 빠져 있는 거고 낸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최근에 시장에 조금 노이즈가 있는 것들은 그 작년 말에 인수 완료했던 인텔의 그 낸드 사업 솔리다임이라는 그 사업부가 사실은 인텔에 있을 때는 마진율이 네. 굉장히 좋았어요. 영업이익률이 40%대를 네.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그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이럴 때는 원래 좀 부가적인 비용들이 좀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예,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도 하만을 인수했을 때 그 정도 원래 하만에서 보던 이익률이 안 나오고 이제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데 네. 아마 이번에도 그런 이슈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인텔 낸드 사업부 저렇게 좋은 걸 가져오면은 확 좋아지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건 아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 네, 조금 뭐 상반기는 좀 아닐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네. 지금 눌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반도체주, 대형주 사도 됩니까, 센터장님? 네,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는 뭐 올라갈 룸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 된다. 깔끔한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리스크 요인과 호재까지 점검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까지 이야기 좀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양대 지수에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폭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할지, 2730선 안착도 가능할지 2부에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마감 전략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더 많은 내용 준비해서 내일 2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